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2021년 5월 4일입니다. 오전 10시 18분 지나고요. 내일은 그러고 보니까 어린 날이네요. 네. 자,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차분히 보겠는데요. 그 전에 미디어젠이 코스닥 그 IT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고요. 신상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먼저 한번 가볼게요.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미디어젠이 코스닥에 속해 있으니까 코스닥의 흐름 종합주가지수에 편승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일봉상을 잠깐 볼게요. 이건 코스피고요. 코스닥 이쪽으로. 자,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보시면 둘레 5일째 코스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 언제 멈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실 건데, 일단은 이 그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월봉의 왼쪽 위에 게 930.99쯤 보일 겁니다. 이쯤. 여기가 이제 지지하장으로 교체했던 자리죠.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를 하회 이탈하느냐가 중요할 건데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눌림이 아닐까라고 봐요. 일단은 이렇게 챙겨나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대로 밀고 떨어지면 여기를 깨버리면 930을 하하게 되면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이탈하게 되죠. 그러면 좀 염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이탈한다는 것은 분위기 자체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계속 오르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흐름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빠진다면 조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챙겨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일단 하락이 시작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는 93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눌림쯤으로 일단 봐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꺾어놨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튕겨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점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100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하나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반등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업종 지수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이걸 봐주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젠이라고 하는 점이 코스닥 IT 종합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종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이 코스닥을 찍고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죠? 코스닥 IT 종합 소프트웨어 이렇게 돼 있죠? IT 종합 여기 있죠 여기 코스닥 IT 종합 주가 지수인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어떻습니까? 종합 주가 지수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얘가 거의 흡사하죠.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거의 똑같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디어젠이라고 하는 것은 IT 종합에 속해 있다 그러면 얘도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먼저 비슷한지 한번 먼저 보자고요.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미디어젠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얘도 약간은 뭐 거의 그림이 흡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대목이죠.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월봉이에요, 이거 왼쪽 위에 게. 그리고 이거 주봉이고요. 이게 일봉인데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한 번도 꺾임이 없죠. 작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코로나 때 저점을 찍고 나서 한 번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아직은 여기까지는 눌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가격대를 잠깐 보게 되면 아직은 1870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흐름이 깨지는 지점은 아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현재 타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이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 1700원 선대 하회 이탈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저항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1700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름상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런 윤곽을 먼저 잡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미디어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봉부터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천천히. 자, 연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은 17,950원까지 작년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또한 코로나 때 2,415원 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디어, 2020년도에 미디어제는 고점과 저점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었다 이렇게 되죠, 작년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2017년에 이 회사가 이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를 보게 되면 가격은 한 7,000원대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서 튕겨갔고요. 그죠? 또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튕겨가고 아래 꼬리를 달았다가, 그죠? 작년에 빡 빠졌다가 모든 종목 다 빠졌죠. 그리고 급속히 올렸다가 지금 올해의 시작은 여기에요. 그죠? 여기고 현재 올렸다가 여기에요. 근데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 고점이 보일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또 거래도 많아요. 이 가격대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는 어쩌면 눌렀다가 이게 거래가 많은 제자리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매물 지지가 돼서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이게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매물 저항이 되니까 빠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난번에 이 자리가 거래가 제일 많았어, 이 자리가.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가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약간 밀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일단. 체킹이 되는 거죠. 현재의 가격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갈림길이 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더 좁혀볼게요. 이제 월봉으로 가볼게요. 자, 월봉으로 가게 되면요. 얘를 조금 이제 다시 당겨볼까요? 자,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좀 전에 봤던 주봉에서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죠? 2017년, 2018년 고가였던 자리가. 월봉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촘촘하게 지지를 교체했던 자리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저항.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박스를 치다가요. 뚫고 내렸다가 지지했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살짝 거쳤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지지했다가 올랐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한번 빠집니다. 작년에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2018, 2019, 2020년 업황이 다 안 좋았어요. 얘만 나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맞아서 쭉 빠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뒤를 보게 되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다시 이렇게 이게 보이죠? 이렇게. 이 대목이 또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올라와서요. 여기를 눌렀다 지지를 했었죠. 그리고 빵 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깨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돌죠. 그리고 올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보면 어때요? 올해 이렇게 이 그림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일단. 그리고 여기랑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구도를 먼저 잡아보면 주가 위치랑 흐름을 보게 되면 재밌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지지하장 결정된 거고, 그 다음에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중 지지가 됐죠. 이 지지가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이 올라오는 지지가 여기 아래 꼬리 달았었잖아요. 그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월봉까지를 봤더니, 지금 가격이 매우 중요하고, 올랐을 때 이 음봉이 이게 마치고 다음 달에 양봉이 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이제 5월달 시작이니까 이게 지금은 음봉이지만 바뀌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볼게요. 이 대추세 저항값을 안착이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이 윗꼬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일 때는 아주 3중 지지가 됐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깨면 이게 다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 1중 저항, 2중 저항, 3중 저항으로 바뀌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얘가 여기만 지지해서 튼튼하게 간다면 미디어제는 한번 도약할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 파악 먼저 된 거죠. 다시 한번 가격대를 이렇게 보면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11,000원대. 아까 보니까 1,700원 정도 됐잖아요.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12,300원이니까. 뭐 이런 정도가 먼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게요. 다시. 요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주봉을 보게 되면 흐름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각도가 하나 있었죠. 아까 설명드렸지.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2중 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랑 교체했던 자리니까 3중 지지가 형성된 자리죠,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되죠. 파동을 치면서 올렸다가 빵 올렸다가 밀렸다가 이 자리에 흐트러지면서 다시 올렸다가 이제는 3중 지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가격대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확인해 보면 예, 11,000원에서 예, 1,700원 사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을 관심이 있거나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 1,700원대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여기 벗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밀려버린 저항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1,700원까지는 봐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양보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눌림의 완성이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종목을 또 볼게요. 코스닥에 있고 신성장 기업이고 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589억인데 어제보다 한 3% 빠졌으니까 57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큰, 그러니까 뭐 소형주니까 그러니까 튼튼한 기업은 아니죠. 내구성이나 이거 따져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뭘 보냐면 이걸 봅시다. 미디어젠 음성인식 엔진 애플 시리 스마트 TV 제품 뭐 이런 것 쪽으로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IT 아까 뭐 종합부품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분기 실적 한번 보자고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회사는 고만고만합니다. 매출의 구조가 그죠? 고만고만하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당기순이익이 조금 좋아지다가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쪽에 좀 가까울 거예요. 그죠? 요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요게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꼬라박을 그런 회사는 아니죠. 네. 그냥 고만고만 선방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최근에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게 된 매출액 구조는 조금 늘다가 작년에 조금 줄었어요. 그죠? 매출액 구조는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좀 보이다가 좀 줄었고 영업이익은 고만고만 그냥 유지가 됩니다. 뭐 되게 큰 것도 아니고요. 당기순이익도 많이 좀 개선되려고 좀 하고 있는데 뭐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꼬부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 파란색이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일단 빨간색이면 좋은데 자 뉴스를 잠깐 볼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1월달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죠. 관계 지분이 좀 하나가 변동이 됐는데 11.78에서 12.83이니까 크지가 않죠.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한 1% 정도 있는 거니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공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쭉 보면 뭐 별로 뭐 크게 나온 건 없어요. 그죠? 뭐 지분 관계 변동이 좀 이거만 있고 미디어젠 먼저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악재도 별로 없고요. 그죠? 뭐 그러면 그냥 쏘쏘죠. 쏘쏘. 아 그만 하구나. 뭐 여기까지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일단 미디어젠은 저점이 이 유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먼저 봐줘야 되겠죠. 먼저 봐줘야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월조일에 동시에 있는 자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이 가져보자고 했잖아요. 그럼 이 흐름은 유지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흐름상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흐름상 여기 11,000원대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은 여기서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10,000원 부근이죠. 연장을 해보는 거죠. 파동상 이때 2019년서부터 보면 지지했었고요. 지지를 했던 자리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졌죠. 이렇게.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 이때 좀 걸렸죠.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지지를 합니다. 이 자리가. 아, 그러니까 조금 연장이 되는 거죠. 아, 얘는 여기 10,000원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 이것만 깨지 않으면 눌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그 월봉, 연봉, 주봉을 봤을 때는 11,700원에서 12,000원 선 됐었잖아요. 11,000원 선. 그러니까 조금 뒤로 확대해 보니까 구체성 있게 보면 요 10,000원까지 연장하는 게 맞겠네.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내가 접근해 봐야겠다. 그러면
요 10,000원만 빠지면 되지 않은 게 맞고요. 그죠? 문제는 이 흐름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 추세를. 그죠? 결국에는 11,700원 선에서 지지만 한다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황 대표가 얘기했지만, 15,000원에서 이 16,000원대가 저항이 튼튼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이 자리가. 여기가 저항이 받고,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윗골을 살짝 달았고, 또 저항을 받았죠. 이게 보시면, 이 저항대가 이렇게, 그게 15,000원 부근이 되죠. 그럼 저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1,700원 선, 그 다음에 10,000원을 이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안 될 것 같고, 위쪽에서는 15,000원이 저항대가 있다. 이런 가격대는 생각해 볼 문제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있거나 이걸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가격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안착이 돼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대로 보게 되면, 이 흐름대로 가게 되면 뚫으면 여기까지 열리죠. 이렇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흐름대로 가면. 그러면 열리는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그죠? 넓어요. 그러면 2만원을 넘어갈 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만원을 넘어갈래? 아니면 만원을 깨서, 여기서 피곤하게 깨져서 저항 맞고 떨어질래? 이거죠. 근데 이제 소형주이고 매출액 구조나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걸리죠. 그러면 이건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저항 공간하고요. 이렇게 저항 공간하고요. 지지 공간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가 들어간다면 장기 투자나 장기 보유나 이런 것보다는 파동을 이용해서 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위 말해서 시세 차이만 노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낫겠죠. 자, 미디어젠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신다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 투자 회사에서 지금 18%까지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선입견을 자꾸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고 있고, 물론 그게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 흐름을 볼 때 만들어진 자리, 그 시장이 제시해놨던 자리를 가지고 그냥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일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